저 페르시아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그리스 군인들이 얼마나 탁월한 용사들인지를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면은요, 군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용병들이 페르시아 내전에 참전하곤 했는데요. 그 페르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크세노폰을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용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크세노폰이 용병으로 가기 전에 이거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기 페르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용병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지 않는 게 좋겠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와 전쟁을 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펠레포네소스 전쟁 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자네가 페르시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쟁 관계에 있는 스파르타의 도운 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자네한테 좋지 않을 것이네. 그런데 자네가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게나,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탁을 받게나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은 이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신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크세노폰은 가서 어떻게 하면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시키는 것대로 안 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 선생님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제자는 이쪽으로 가면서 선생님 이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돌아와서 이제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펠로폰네소 전쟁과 그 이전의 페르시아 전쟁의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페르시아가 강대한 큰 나라였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화면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나중입니다. 이집트를 포함했고, 흑해와 카스피해를 지나서 박트리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죠.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서쪽 끝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이죠. 아마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제국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지금은 이란의 유적지인데요. 바로 이곳이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거대한 나라였는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소키루스라는 사람이요, 이제 반란을 자기 형의 어떤 통치에 반대를 하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용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용병을 모집한 겁니다. 크세노폰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그 크세노폰과 그리스 용병대는 키루스 2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장면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군대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 용병 연합군이 호흡이 잘 맞았어요. 행군을 하면서 전쟁을 잘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극이 닥치기 시작하죠. 그 재미있는 것은 크세노폰이 아까 최초의 역사물을 썼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 용병대원으로 참전하면서 이제 그 전쟁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아나바시스라는 책인데요. 참 제가 이 책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키루스의 교육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7, 8회쯤 돼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이 아나바시스 뜻이 뭐냐면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고지대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바시스가. 왜냐하면은 그 키루스 2세의 부대, 그러니까 그 크세노폰이 용병대로 참전했던 그 지역이요, 산지가 많았습니다. 산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했어요.
그 험난한 길을 올라가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무슨 등산 기록 같은데 굉장히 가슴 아픈 기록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또 처절한 전쟁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체하는 그리스 용병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에페소스 쪽, 지금은 터키의 영토죠. 저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와 만나서 행군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행군을 하다가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쿠낙사라는 곳에서 기원전 401년에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몇 년에 임종을 하게 되죠? 기원전 399년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임종할 때는 크세노포는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페르시아에 가 있었는데 이 쿠낙사 전투에서 키루스 2세가 죽게 됩니다. 자기를 용병으로 고용했던 사람이 죽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반란 왕이죠. 반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용병대는 용병이 뭘 위해 가죠? 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장군 3명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 용병대를 이끌던 장군 3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이제 장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고용했던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용병들은 고립무원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크세노폰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길은 그리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돌아가면은 저기 그 유프라테스 강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까 우리는 우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티그리스 강을 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해 쪽에 저 위에 있는 바다가 흑해인데요. 흑해 쪽에 그리스인들의 정착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서 그쪽에 원조를 받고 저기서 배를 타고 탈출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용병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세노폰이요. 졸지에 쿠낙사 전투 이후부터 그리스 용병대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잔류하고 있던 살아남은 그리스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만인대라고 합니다. 만인대가 쿠낙사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10,000명을 데리고 약 2년 동안 필사의 탈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사롭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사들은 혹독한 추위 때문에 눈이 멀거나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강가를 지나가니까요. 자연히 이 장화나 군화에 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물기와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잠을 자면은 그것이 이 발과 붙어가지고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장화를 벗다가 발이 떨어져 나가는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산지인데다가 추웠기 때문에 이 발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세노폰은 군사들을 데리고 행군한 다음에 반드시 신발을 벗고 발을 말리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눈길 위에서 그냥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의 행군을 거부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크세노폰은 뒤처지지 말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설득한 거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저기 지금 뒤에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겁을 주보기도 하고 그리고 화까지 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용병들은 그 10,000명의 군사들은요
더 이상 행군할 수 없으니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이 상태에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탈출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역전의 노장이었죠. 결국 이제 페르가몬까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잔류병사를 숫자를 세어보니 5,000명이 남았던 거죠. 예. 반이 모두 전사하거나 얼어 죽거나 그렇게 길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세노포는 이때의 경험을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아게실라오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그리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이제 아테네로 자기 고향으로 5,000명을 데리고 돌아오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테바이라는 곳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얼떨결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의 피해자가 아테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하는데 크세노폰이 아테네의 적에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아테네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스파르타의 통치권이 있는 올림피아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한창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이었던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크세노폰은 페르시아의 내전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파르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스파르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이 열리는 곳이죠. 제우스 신전에 있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크세노폰은 그곳에 땅을 사서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 그곳에는 세리누스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크세노폰은 사냥을 하거나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하거나 역사책을 쓰면서 노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역사책을 쓴 것입니다. 기루스의 교육 아나바시스를 쓴 겁니다. 그때의 장면입니다. 조용히 서재에 앉아서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스파르타에서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한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크세노폰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네 라고 하고 다시 계속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삶과 죽음의 현장을 너무나 많이 지켜봤던 것입니다. 5,00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지휘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부하들을 사지에서 그 지옥의 땅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크세노폰은 누구나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플라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혼자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해서 생각하면서 소크라테스를 회상하면서 썼죠. 그런데 크세노폰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장화를 벗고 났을 때 발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흥미로운 책이요, 또 다른 책 한 권 있습니다. 크세노폰의 기루스의 교육, 그리고 아나바시스 외에 또 흥미로운 책은 헬레니카라는 책입니다. 왜 이 헬레니카가 재미있는 책이냐, 흥미로운 책이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모든 기록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끝내버려요. 중간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크세노폰이 그 411년에 기원전 411년에 중단된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기록을 이어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크세노폰의 헬레니카는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라는 문장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투키디데스가 쓰다가 중단했던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기록을 내가 완료하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 아닙니까? 왜? 그는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스파르타 편에 와 있어요. 적과 아군의 입장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죠? 전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활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글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의 글이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많은 영감을, 특별히 리더십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올림피아에 있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마지막 생애를 살다가 죽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고요. 저 위에 있는 게 그 사제들이 살던 산인데요. 저곳에서 살다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죠. 그가 왜 키루스 대왕에 대한 글을 썼을까? 총명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절제와 온화함, 인간미와 관용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키루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키루스를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키루스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